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가지 각오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절대 섭섭하게 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유쾌한 정치인,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 유정주 의원님을 모시고 의정활동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톡톡 튀는 정치 유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했던 일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일은 뭡니까? 문화예술계 국정감사. 아, 그렇군요. 국정감사에 어떤 활약을 했는지 이따 좀 들려주시죠, 그러면. 활약보다 화를 많이 냈죠. 아, 네. 화를 많이 냈다. 네. 화를 못 참는 유정주 의원 모셨습니다. 나름 열정적입니다. 정치 입문해서 이제 뭐 한 2년 넘게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어떤 세상을 유정주 의원님께서는 원하십니까?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내가 어떤 세상을 원하지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편견 없는 세상. 대한민국이 글쎄요. 생각보다 우리는 사실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굉장히 많고 다문화 가족 이런 쪽 제가 여가위에 있다 보니까 네. 특히나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나와 다른 일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네, 다른데. 네, 다른데 틀리다라고 음. 얘기하는 편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분들이 사람들이 꽤 많고, 많더라. 특히 국회에 많습니다. 아, 국회예요. 큰일이네요. 국회의원부터 좀 시각을 바꿔야 할 텐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사회에. 특히 정치에 들어와 보니 그렇다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훨씬 더 상식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국회의원의 목소리로 나온단 말이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 정치를 하고 있지? 그렇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사실상 한국에서 굉장히 희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험악한 정치에 뛰어드셨습니까? 저는 문화예술계도 굉장히 험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꽤 오랫동안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를 하기 전에 문화예술 컨텐츠계에 있었고 산업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산업협회 회장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어려움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하고 가끔은 청와대에 가서 민원을 넣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주변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저를 비례대표로 추천을 하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죠. 비례대표로 그러니까 문화예술계가 네. 추천한 거군요. 그렇죠. 추천해서 들어온 거고 성공한 문화예술인이기보다는 힘든 것을 아는 문화예술인이다. 화려하게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 문화예술 컨텐츠 쪽을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네. 아마 지금 당장은 그래서 제가 운명처럼 어떻게 보면 필연처럼 선택되지 않았을까. 그럼 그 역할을 다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2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7개월이 넘어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의 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 들려주시죠.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시간을 거꾸로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회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아니라 요즘 이렇게 만나보면 실제로 악몽 같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그 말에 얼만큼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꿈에 네. 그런 적 있으세요? 걸어야 되는데 앞으로 안 가는? 가위 눌릴 때? 그런 경우도 있고 꿈에 네. 도망가야 되는데 서 네. 있거나 앞으로 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검찰을 하다가 들어오셨죠. 저는 사실 이 검찰 행위 외에 지금 대한민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음표를 단다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무정부 네. 상태다. 네. 뒤로 간다는 느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플러스 검찰 노릇은 열심히 하고 있다. 뒤로 회귀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화나는 일이 많았겠지만 네. 가장 화나는 일은 대표적으로 꼽아본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최근에는 당연히 12구 참사에 대한 거고요. 이렇게 책임지지 않을 수가 있지? 진정성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는 정부가 있을 수가 있지.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참극을 느끼고요. 또 문화예술계 대표, 비례대표로서 들어와서 보면 블랙리스트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차 이후에 계속 제가 그때도 이게 시작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어느 방송에서도 했었고 윤석열차. 예, 세미나나 간담회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검열이 아니라고 하면서 금지시켜버리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봤더니 어떠한 입장이 없다, 별도의 입장이 없다라고 온 거예요. 그럼 문체부가 왜 있습니까? 이 정부 안에서 가장 문화예술인들을 대변해야 하는 부처는 문체부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검열이 아닙니다라는 게 입장이라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간담회라도 해야죠. 그들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안 맞나요? 별도의 입장이 없으니까 간담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러한 정도의 수준의 사건과 그리고 체감의 온도가 현장에 있다면 어느 정권이든 그 부처의 장은 그 예술인들을 만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나왔고요. 네. 작은 일에도 만나옵니다. 현장에서 뭐가 고민입니다 하면 들은 척이라도 합니다. 근데 뭐 입장 없다 끝입니다. 굉장히 걱정이에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구나. 그럼 지금 라는 생각을 문화예술인 합니다. 쪽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를 이거 억압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겠네요. 그럼요. 많이 분노하고 있고 특히 웹툰이 터졌을 땐 제가 몇 번, 한 3번의 간담회를 했고요.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님도 나와서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얘기한 문화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마라.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법안에 다시 실었을 정도입니다. 예술인들이 부탁을 했어요. 예술을 억압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민주주의 시대 우리 뭐 K 강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자랑스러워하고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 사실상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유정주 의원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유성웅 씨인데요. 네. 홍길동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스텝으로 시작을 하셨죠. 1세대이시고 그 뒤로는 제작과 감독 일을 하셨어요. 감독이 아니면 사실 대중적으로 유명해지지는 않아요. 저희 저는- 아버지도 제작자셨거든요. 저는 저처럼. 머털도사 예, 그것은 이제 제작을 하셨죠. 이런 문화예술계 길을 처음에 선택할 때 아버님 영향도 많이 받았겠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정 분위기로 보면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애니메이션을 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죠. 너무나 힘든 것을 아셨고 오히려 아버지 때가 산업적으로는 좀 이렇게 유아기였을지 모르나 사업적으로는 그래도 사업이 되는 분야였어요. 애니메이션이. 하나의 장르로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좀 불운한 시절이기도 했죠. 이게 두 개가 좀 뒤섞여 있던 시절을 아버지는 보내신 거예요. 아버님 시대에는 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뭐야? 만화 영화? 만화는 되게 유해한 거야. 뭐 이랬던 시절이었죠. 만화 무지 좋아했는데 또 거기서 또 라면 먹는 그 느낌 네. 너무 좋아했는데 만화방을 네. 많이 가셨군요. 라면 네. 먹는 게 바로 나오는군요. 라면은 만화방에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라면집보다는. 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본인 스스로 진단한다면 저는 좀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네. 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힘들 때도 늘 상상을 했고 공상을 하기를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이 그 상상력이 풍부해야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그렇죠. 풍부해야잖아요.
상상력은 풍부한데 또 좋은 상상력이냐 아이디어가 뛰어나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겸손의 말씀까지 네. 해주시는데 이런 스타일은 좀 싫어해 네, 라고 볼 수 있는 정치인 유형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 반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아, 앞에서 뒤에서 뭐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국감이나 네. 어떤 상임위에서도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저는 그럴 때 참 예.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저는 진짜로 저분이 저게 이상한 말인지 모르니까 이런 공식 척상에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굉장히 어떤 수준이냐면 상식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치를 한다는 건 입법을 만드는 거고 하여튼 사회를 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식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든다는 게 어느 순간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타인을 위해서 이제 이타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숙명일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계속해서 나에게 나는 지금 너 어디에 상식적으로 살고 있니?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을 또 좋아하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고 실천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동료가 되고 싶다. 진짜 동료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러나 정치인들을 겸손한. 정치인들을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스타일. 네네. 너무 좋은 말만 딱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게 사실상. 그럼 본인은 저 3선 이상은 별 생각 없습니까? 저는 내일 당장도 잘 모르는 욕심은 나긴 하더라고요. 이곳이 풀어야 할 과제들을 뿌려놓은 느낌이에요. 지금 초선의 입장에서는 네네. 내가 원하는 정책과 이 제도가 누군가가 반대할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약자나 사각지대나 개선돼야 할 곳을 정비하는 법안들인데 이게 왜 반대의 입장을 가질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계속 계류되고 많은 이유들이 있고 지금 전 2년 동안 계속 공청회도 안 열리고 있는 법안들도 있어요. 기다림의 미학도 필요하고요. 2년 동안 놀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걸 반대하는 곳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이렇게 떨궈 놓은 숙제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해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도 생기죠. 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려놨으니까 네. 수확하고 싶죠. 그렇죠. 씨 뿌리기 걷어들이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과연 동료 의원들은 유정주 의원을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자, 동료 의원들이 본 유정주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주 의원님 정말 열정적인 분 맞죠. 문화예술계 사람들이랑 정말 수없이 많은 면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열악한 문화예술계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취해야 될 개혁적인 입장과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의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유정주 의원님의 2022년 의정보고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유정주 의원님은 톡톡 튀는 감수성과 순수함을 가진 정치계에 흔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가끔 유정주 의원님의 메시지나 발언들을 낯설게 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존의 틀을 깨는 유정주여서 가능한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수성과 순수함이 유정주 의원님이 가진 큰 장점이자 재능이며 개성이다 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정주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저 장경태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우리 유정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의원이다, 정치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를 상대로 또 야당을 상대로 정말 날카롭고 예리한 창과 같은 역할도 할 뿐 아니라 시민들을 대변하는 또 이해관계자들, 국민들을 대변하는 또 정부와 여당을 대변하는 그런 방패의 든든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창의 예리함과 방패의 든든함 모두를 갖춘 매우 균형감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장경태, 황희 세 분에게 유정주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세 분 다 친한 의원이십니까? 친합니다. 황희 의원님은 친하다고 감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좋으신 분입니다. 사실은 의원 활동하면서는 잘 못 뵀다가 문체부 장관님이 되시면서 네. 오히려 청문회 때 마주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다음에 장경태, 김용민 두 의원은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이시잖아요. 네, 네. 초선 의원들이고. 네네. 친하게 지내십니까? 네, 아주 친한 편이고 김용민 의원님은 제 옆방 의원실이기도 하고 사회에서부터 알았어요. 아, 예, 국회 들어오기 예, 전부터? 전부터 알았고요. 네. 장경태 의원님은 국회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아주 친근감 있는 동생처럼 이렇게 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의젓한 면이 있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또 유정주 의원을 어떻게 보는지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정주 의원님이 애니메이션 제작과 시나리오 작가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영화 업계에서 창작자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창작자가 그 안정된 기반을 갖고 창작을 해야지만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신 이해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릴 때 되게 빨리 캐치를 하시고 심지어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게 좀 부끄럽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유정주 의원님을 통해서 이제 조각이 좀 맞춰지고 입법 활동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저희가 무슨 뭐 예를 들면 산업구조에 관련돼서 지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라장터 하다못해 나라장터나 이런 걸 들어갈 때 저희 분야가 없었어요. 애니메이션이라는 파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디오 영상 제작물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이게 사실은 컨텐츠고 어떠한 컨텐츠를 키우기 위해선 디테일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성장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개선을 해서 나가시고 그 법안을 분리를 시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감동이 있는 부분이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2022년 국회에서 활동이 어땠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법률안을 또 많이 발의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45개의 재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본회의 처리 건수 11개에 달한다. 일 많이 하셨는데? 일은 네. 저도 열심히 했고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말 열심히 했죠. 제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술인 권리 보장법 통과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술인들은 어떤 조직 문화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프리랜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직 속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체부 산하 안에서 이 프리랜서 예술인들 모두를 리스트와 블랙리스트, 검열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아주 주요한 법안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현장을 다 감싸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네. 사람이 막 비바람이 불면 피할 곳이 벽돌집일 수도 있고 초가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초가집이라도 우선 지었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갈 길은 멀다라는 생각을 왜 하냐. 이런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문체부 장관이 보호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문체부 장관이 어느 정권에서 어떤 정부에서 들어왔냐에 따라서 발동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작동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발의되어 있었던 법안이었고요. 근데 제가 발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통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난항을 겪었어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네.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안 된다. 울기도. 누구 앞에서 울었습니까? 그때 위원장님 앞에서도 울고 간사님 앞에서도 울고 하여튼 왜 그랬나 싶어요. 그리고 문 닫고 팍 치고 나오기도 하고 제가 좀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또 통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감이. 네. 그래서 다들 유정주가 낸 법안이구나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게 절박하게 움직였기 네. 때문에 대표 발의자가 유정주 의원으로. 당연히 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잘했- 그것도 초선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초선이 아니었으면 내 법안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울고불고 했을까? 그게 초심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음. 그런 거는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라고 네네. 하던데 네.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모든 문화예술 콘텐츠계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독립영화 아, 좀 어렵죠. 독립영화 특히 제작사. 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독립영화 제작사들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영상물 이것을 만드는 독립영화 제작자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네. 그러한 진흥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제가 했었잖아요. 네네. 애니메이션이 이 문화예술진흥법 안에 산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하고 웹툰이랑 만화가 뭐가 달라요? 영화가 뭐가 달라요? 막 이러시는 의원님들이 많았어요. 제가 애니메이션과 영화와 만화는 사람도 다르고 공정도 다르다. 그 시민들도 다 알만한 내용인데. 모르시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진흥법 안에 하나의 직업군으로 넣었다. 이렇게 쉽게 풀이하자면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슈가 많이 되던데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네. 불리워지죠.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가졌다. 말씀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게임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었어요. 네. 근데 게임이 예전에 만화처럼 뭔가 유해하다라는 편견 속에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간 성장력으로 보면 그런 위상으로 들 수 없거든요. 미래의 먹거리죠. 그럼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게임에 관련한 법안들에 아직도 관심이 많고요. 이거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에 게임 사용자한테 아이템 확률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투명하게 네네. 이제 공유하면서 게임이 보다 건전해야 할 수 있게끔 민주당 쪽에서 많이 앞장섰어요. 네네네. 확률화 아이템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저- 이슈화가 됐거든요. 저 외에도 4명 정도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확률형 네. 아이템에 대해서 각자 했고요. 이 확률형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게임 전반에 있어서 그리고 e스포츠에 관해서도 미래형 먹거리로 많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앞서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 이런 게임 산업 관련해서 또 2030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지금 여가이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 네. 여가이 간사로서 보니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라고 접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장치를 피부착한 당사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들어왔을 때 그 네. 학교 장한테 알려주면서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주변에 그 피부착자가 나타나면 정보를 알려줘서 아이들이 이제 조심할 수 있도록 그쵸. 성폭력이나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데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방 조치할 조치의 수 하나 일환이네요. 예, 불안감을 또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죠.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좋아하겠는데 이 법안은? 이거 통과된 법안인가요?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윤석열차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이 억압했던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인데 요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질타를 했다면서요? 방에서 말릴 정도로 수차례 했습니다. 사실 그게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들이 많았으나 제가 이때는 정말 참을 수 없이 딱 터졌어요. 하필이면. 하루도 어김없이 바로바로 질의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질의서를 써서 질의하기도 하고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하고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 학생 학교에 전화가 빗발친 건 아시죠?
일은 저질러 놓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관심이 없습니까? 이 네. 학생한테 사과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걸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럼 경고장을 날려놓고 저희는 생각이 짧은 거죠. 저희는 이제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고요. 학생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문제를 삼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학생한테 그 상처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 쇼츠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저렇게 인기를 끌 줄 알았으면 좀 생각 좀 하면서 소리칠 걸 그랬어요. 제가. 아니 저렇게 가슴으로 막 이야기하시는 게 아이고. 오히려 더 울림이 큽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는 잘 하다가 순간 확 올라가지고. 웹툰과 웹소설 창작자가 본인의 작품 매출 정보를 사실상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요. 카카오 엔터에서 작가용 정산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앞에 계신 또 유정주 의원님께서 카카오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대표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디자이너들이 창작 환경이 더욱더 성숙되고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플랫폼이 보다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 나니 뿌듯한 마음에도 들기도 하고 기쁩니다. 보니까 웹툰 플랫폼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저작권법 토론회 관련해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네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네. 나왔더라고요. 작가용 정산 아마 정산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작가들이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지금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고 세미나나 간담회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은 이 정산 시스템은 웹툰에만 지금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문화예술 콘텐츠계에서 아직 되고 있지 않은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입을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씩. 그리고 추경 과정에서도 문화예술인들 대변해서 목소리를 좀 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문체부에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사를 비롯해서 체육시설업, 공연단체, 독립예술영화관 등의 임대료 대관료 지원을 추경안에 올렸어요. 이런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된 발언, 그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예결위 발언, 여러 활약상들이 국감장에서 많이 펼쳐졌다. 뭐 최선을 다했습니까? 정말 최선을 네. 다했죠. 제가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이 활약이 훨씬 더 돋보였을 텐데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말로도 막 따지고 정말 막 그 소리치고 싶을 때 있으시죠. 가서 그렇죠. 보면 너무 좀 뭐랄까 벽에다 대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으시죠? 그렇죠.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보일 때도 있어요. 아 짜증나지. 음. 예. 한편으로 또 여가부 국감장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많았다면서요? 문체위를 하면서 또 여가위에서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선이 사실 간사를 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네.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검찰 노릇 외에는. 그런데 한 가지 하는 거 있어요.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폐지를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장관을 앉혀놓고 여가부가 하는 일과 여가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순. 깝깝함을 느껴요. 그리고 네.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폐지하겠대요. 그것을 폐지하면 그 다음에 로드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네. 흙 뿌려 놓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처에. 여가부의 역할을 예, 흙 뿌려 놓겠다. 폐지하고 다른 부처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네. 골고루 좀 나눠주겠다. 네네네. 그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입장인 거죠. 근데 정부 조직법을 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야당,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통과될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통과가 안 된다는 예, 거죠. 얼마 전에 여성계와 저와 또 위원장님과 저희 당의 원내대표 등등과 한번 크게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밝혔고요. 네, 국민 여론들을 접해 보더라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네, 사실 여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가부가 마치 여성의 문제만을 다룬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정치권에서 얘기를 했죠. 네. 갈라치기를 하기도 하고 남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 청소년들, 학교 밖 청년들, 또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다문화 가족들, 이러한 여러 가족의 형태, 이런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네. 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여가부거든요. 네. 이제 중요한 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논의를 한다면 이제까지 부족했던 여가부를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해도 부족할 판에 이걸 네. 폐지하겠다?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네. 이게 충분히 논의하면 합리적으로 뭔가 건설적인 방안들이 마련이 될 텐데 정부 여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어떤 인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장관 김현숙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대상으로 맹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청문회 때 기고문이 있었어요. 그 장관의 기고문이었는데요. 그 뭐 이혼 가족 등등등을 나열하면서 아픈 가족이 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거죠. 네, 후보자가 2013년 2월 6일에 서울경제에 기고하셨던 가족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아픈 가족이 급속히 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후보자의 글에 따르면 개인주의의 확산, 고령화 현상, 이혼율 증가, 1인 가구 이런 부분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족의 다양한 상황이 삭제된 채로 특정한 현상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현상으로 어르신들로만 구성된 가족, 아프거나 나쁜 가족인가요? 한부모 가정, 아프거나 나쁜 가족인가요? 저는 이렇게 편협되고 고착화된 사상을 가진 후보자가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정책을 수행하는 바로 이 여가부의 수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족의 형태들이 지금 더 생겨나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과 위상을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자리에 특히나 가 있는 장관 그 후보자로서 아픈 가족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가부가 여성가족부잖아요. 네네. 가족부잖아요. 네네. 가족을 포괄하는 것이고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게 국회의원이로서도 아니고 그냥 사람은 누군가를 동의해 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 아까 활동상들을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대한민국 자치대상 문화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상입니까? 그러니까 문화계 쪽에서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 정치인으로서는 뭐 가장 잘했다 이렇게 해서 주신 상입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특히 이제 초선 의원인데 원내 부대표로서 활동도 하셨고 문화예술 특별위원장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에서 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정책위 선임부의장 중앙위원회 위원장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으로 너무 그 일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꼭 해보고 싶고 배울 게 많다 하는 거는 대부분 하는 편입니다. 역할을 주시면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했던 그 당내에서 활동했던 일 중에서? 저는 초기에 들어왔을 때 을지로 위원회에서 을을 지키는 데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게 별로 이게 없었더라고요. 문화예술계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 여기도 당연히 노동계이고 굉장히 열악하구나 해서 연극인 간담회를 저 때문에 마련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참 그때 기뻤고요. 현재 제가 문화예술 상설 특위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네. 거기서도 사실은 정책이나 제도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다음 대선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네. 정책이나 제도 발굴을 위해서. 지금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위원으로 네네. 활동하고 계시는데 현 정권에서 정치 보복 수사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일이- 봐도 팩트가 아닌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게 그런 말입니다.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이제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편파 수사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좀 읽어요.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좀 더 쉽게 풀이해주고 알뜰신잡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처럼 네. 굉장히 재밌게 설명해줄 필요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도 네. 알 수 있을 만큼의 네. 저같이 이걸 아직 잘 몰랐던 사람도 한 번 들으면 스토리텔링이 딱 읽히는 맞아요. 그거 네.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너무나 어렵다. 유정주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기반을 통해서 컨텐츠를 입혀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는 할 얘기를 다 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려는 것이 정말 잘 전달되었고
국민들이 함께 이해하고 있는 것 거기까지 와 닿았을 때 숙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야, 정말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하신 네, 거예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여튼 의견을 냈습니다. 아, 네. 잘하셨네요. 국회에서 의원 모임에 많은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2040 청년 다방. 네. 이거는 저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의원들 모임입니까? 네, 2040 청년다방은 청년들을 다 모아 방법을 찾아보자의 줄임말이고요. 아. 국회 정식 모임이고요. 그래서 또 우수 모임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게 좀 많이 아쉬운데요.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듣고 같이 정책이나 제도로 만드는 그런 연결 를 해주는 모임입니다.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 포럼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지구 온난화나 지구 환경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만 있었지 막연하게 잘 몰랐어요. 유럽을 갔다 와서 너무 많은 거를 공부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정말 거꾸로 가고 있구나도 또 거기서도 느꼈습니다. 네. 걱정을 유럽에서 하더라고요. 한국이 반대로 가고 있다 정책이. 그러니까요. 원전 네.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더 줄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데 맞추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아예 이제 수출도 못하고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이제 리미티드를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까. 네, 그리고 아예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보통의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던 정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네, 심각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페북에 글을 상당히 자주 쓰시는 편이세요? 보니까. 예, 자중하려고요. 쓰시면 언론에 또 많이 보도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좀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많은 의원님들의 글이 다시 그렇게 기사화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비교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꽤 올라온다고는 이야기들을 하고 저희 방에서도 서치를 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어쨌든 최근에 촛불 집회 또 참여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기자들이 관심을 좀 유정주 의원한테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가지 각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국가와 정치는 참 아주 자주 국민을 외롭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단 하나는 반드시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절대 섭섭하게 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윤석 열차는 제가 보기에 고장났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검찰 시절부터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맛이 다 간 열차를 계속 타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칼을 휘둘릴 수 있는 윤석 열차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장난 열차는 폐기해야 합니다. 고장난 열차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민생, 안보, 심지어 외교, 그리고 더더욱 이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 앞에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라! 반성하라! 촛불 집회 어떤 마음 가지고 참여하셨습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네.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치인들도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외롭지 마십시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저도 국민일 때 외로운 적이 많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와 정치가 한 개인을 아주 외롭게 할 때가 있죠. 네. 근데 지금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유정주 국회의원 잘한다. 용기 내서 더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라고 바라는 분들은 후원에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좌진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의원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주 의원실 막내 비서관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을 텐데 유정주 의원님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세요? 처음에 저희 의원님 소개하실 때 유쾌하고 열정적인 국회의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 게 저희가 쇼츠 영상을 찍으려고 본청 앞에 있는 공원에서 영상을 막 찍고 있었어요. 근데 고무줄 놀이도 하고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찍고 있었는데 예. 본청에서 기자분이 예. 의원님이랑 보좌진들이 너무 웃으면서 시끄러워서. 그렇게 막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신기하셨나 봐요. 의원이랑 보좌진이랑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밖에서 이러는 거가 너무 예뻐 보여서 내가 뒤쪽에서 사진을 좀 찍었다 하셔서 저한테 명함이랑 거의 뭐 화보 수준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저 사진이 그 사진인가 보죠? 기자님 역시 잘 찍으셔요. 음. 촬영 기자님이셨죠. 그렇게 화목하다. 네. 의원실 분위기가 네. 저렇게 놀 때만 화목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제 지인분들도 너네 방은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음소리가 우리까지 다 들린다고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905호 앞만 지나가면 그렇게 웃음소리가 난다고 저 방 진짜 뭐 재밌나 봐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군요. 네네. 의원님의 반전 매력이 있다면? 의원님이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좀 도회적이고 요런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의원님이 명품 메이커 운동화를 이렇게 신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국회의원들은 저런 운동화 신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그거 운동화 아니냐고 무슨 소리냐고 이거 시장에서 산 35,000원짜리 운동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보좌진들도 기본 막 10몇만 원 하는 운동화 신는데 의원님이 시장에서 운동화 사셨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원님에게 반전미를 아니야. 느꼈습니다. 시장 아니야. 시장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이렇게 상품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예. 되게 예쁘고 편해요. 마켓이었나요? 네. 39,000원짜리 운동화인데 정확하게는 보좌진들 방에 제가 그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소문도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39,000원짜리라 또 이 친구가 다시 바로 잡아줬습니다. 보좌진들한테.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야,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만한 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이 있으신 면이 정치할 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국회의원이 아니셨던 분이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실 수도 있는데 의원님이 딱 자기 분야에 있어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딱 이거 나 해야 돼 하면 그거를 진짜 고집스럽게 계속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좌진들하고 수시로 소통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의원님이? 네. 완전 많이 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의원님은 맛있는 것보다 건강을 챙겨주세요. 건강?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받아오면 이거 너네 챙겨 먹어 여기 두께 요런 느낌인 거죠. 본인이 사와서 주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살 받아와서 저도 살 때도 있어요. 살 때도 있다. 살짝 고쳐야 할 거 한 가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SNS에 글을 조금만 덜 올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 너무 빈번하게 올리신다? 네, 다른 의원님들과는 다르게 SNS를 본인이 직접 또 관리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글이 갑자기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새벽에 올릴 때. 네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진짜. 의원님만의 그런 특유의 감성적인 글들은 좋아하는데 가끔씩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글이 올라오면 조금 놀랄 때가. 아니 저도 의원님 페북 가끔 들어가서 보거든요. 진짜 감성적인 다른 정치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표현력이 있어요. 그쵸. 문화예술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그런 내공 같은 게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조금 줄여달라. 조금 줄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다. 비서관님.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음 총선에 재선 도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부천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천하면 또 문화예술의 도시, 대표적인 도시로 알고 있는데 부천에 출마할 생각을 굳히신 건가요? 네, 굳혔습니다. 네. 부천을 선택한 이유는
혹시? 저랑 인연이 또 있어요. 애니메이션 사업을 그쪽에서 오랫동안 했었고요. 또 애니메이션 만화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죠. 부천이. 그렇죠. 만화영상진흥원. 네, 진흥원도 있고 네. 경기 디지털 콘텐츠 진흥원도 크게 있고요. 아, 예. 아파트에도 만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 또 부천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정비되고 좀 더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또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물론 공부는 더 해야겠죠. 네.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세를 많이 진 사실 음. 지역이에요. 음. 제가 애니메이션 사업할 때. 부천 시민들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는 또 국민들 있죠.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약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존의 정치인과 좀 다르게 4차원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둘 다 저의 모습인 거는 맞습니다만 외유 내강인 부분도 있고 저희 비서관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한번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집요하게 끝까지 실행하려는 그런 노력도 열정도 갖고 있는 가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의정 보고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여러분들 옆에 서고 걷고 뛰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주 의원의 2022년 의정활동 어떻게 해왔는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